십수년 전 자살 명소로 악명 높은 숲에 갔던 일이 있다. 당시 나는 뚜렷한 목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하루하루 도박에 매달리거나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게 전부였다. 내 친구 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휴 첫날에 비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우리 시체 찾으러 가볼래?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허무함을 안고 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본다면 그래도 난 저들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우월감 같은 걸 느끼고 싶었던 것 같다. 우리는 아웃도어 숍에 들러 장비 몇 가지를 샀다. 목적은 불순했지만 준비하는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숲 안에서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길을 잃지 않도록 표식용 비닐끈도 챙겼다. 그날은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다음날 아침 일찍 들어가기로 하고 술집으로 행했다. 결국 새벽까지 과음을 해버려 숲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 비가 나무에 끈을 묶으며 말했다. 잊지 않게 내가 관리할게. 숲 속은 신기하게 상쾌했다. 당초 목적보다도 자연 속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하지만 옆에 비는 오히려 더 흥분해 있었다. 2시간쯤 걷다가 바위 위에 앉아 잠시 후 있는데 비가 갑자기 내 뒤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그대로 달려나갔다. 놀라 뒤따라가니 그는 나무 위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 끝에는 목을 매단 남자가 있었다. 마른 눈 반쯤 벌어진 입에서 흘러내린 혀, 목 아래로 기울어진 몸. 바닥에는 체액이 스며들어 검은 얼룩을 만들었고 거기에 벌레들이 잔뜩 들끓고 있었다.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친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저절로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다. 그런데 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끈을 놓쳐버렸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불과 15m쯤 떨어진 거리였으니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비가 다녀온 후에는 끈도 짐도 사라져 있었다. 없어. 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말이 안 됐다. 고작 15m. 금방 찾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어이, 길 잃었어? 이쪽이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20m쯤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미 해가 지고 있었기에 어두고둑한 숲속에서는 그저 검은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순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다. 흔드는 팔이 이상하게 길었다. 정상적인 팔의 2배는 되어 보였다. 처음엔 지팡이나 도구를 든 건가 했지만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비가 갑자기 내 팔을 세차게 잡아끌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야, 왜 그래? 나는 말했지만 비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기계적인 목소리가 반복됐다. 어이, 길 잃었어? 이쪽이야. 몇 분쯤 달렸을까? 기적처럼 끊어졌던 끈과 짐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애써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나는 짐을 챙기려 했지만 비는 나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끈을 따라 숲 밖으로 달렸다. 차에 올라 도로를 달리면서도 비는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했다.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 멈추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거 우리한테 말을 건 건 시체였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비정상적으로 긴 팔. 그건 나무에 매달려 있던 찢어진 시체의 팔이었다. 비는 속삭이듯 덧붙였다. 그걸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만약 그대로 따라갔다면 그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